첫 번째 달려보죠. 주렁주렁 열린 사과가 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사람, 주차된 차 사이에서 담배를 훅 하고 피고 지금 담장을 넘어갔어요.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옆으로 가서는 일단 지금 사과를 하나 둘 따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과 막 따고 있어요. 바로 그때 차가 지나가니까 숨바꼭질했다가 이번엔 또 다른 날입니다. 역시 마실 나온 척하다가 또 휴대폰을 보면서 담배 피우고 또 들어갔네. 사과를 지금 하나 둘 셋 몇 개를 따는 거예요. 자, 주머니에다 쏙쏙쏙 하더니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건 다 품에 안고 저렇게 갑니다. 나는 이 사람 사과 도둑이죠. 세상에 무슨 사과 농장 같은 데서 서리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한복판에 핀 사과나무를 훔쳐갑니다. 네, 저게 지난 8일과 10일 밤에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사과 절도 사건인데 저기가 주택가라고 합니다. 마당에 과일나무 키우는 집들이 꽤 있는데 제보자 집에도 사과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그 사과를 따먹곤 했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열려있던 사과가 20개가량이 없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멀쩡한 것들만 골라서 따가서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사과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마당 쪽으로 들어와서 사과를 저렇게 다 따가고 있었는데 하루에만 훔친 게 아니라 이틀에 나눠 훔쳐갔습니다. 모자랑 마스크 착용하고 와서 집 앞에 서서 한참 눈치 보다가요. 이 차가 지나갈 때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누군가가 사과 훔쳐간 일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이없고 화가 난다면서 주변 집들도 이렇게 과일나무 피해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사과 비싸긴 하죠. 그렇다고 저렇게 훔치면 안 되죠. 자, 보니까 말이죠. 이게 한 번 훔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만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능숙한 솜씨 아니겠습니까? 저런 땅을 이제 위요지라고 하는데 마당하고 집 사이에 있는 땅, 저기 들어가는 것도 밤에 들어갔으니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을 분명히 하고요. 그렇게 먹은 사과 건강이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배탈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침부터 벌러덩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우리 사방 가족들 이러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 만나보시죠. 해롱해롱 지하철에 저렇게 대자로 누워있는 남성. 아저씨 정신 차려! 자, 영무원이 흔들어 보지만 야, 사건 반장 빨리 틀어! 막 헛소리 하면서요. 자, 결국 으라차차차차차차 일단 한쪽으로 옮기고요. 질질 끌면서 다음 역 도착하고 저렇게 열차 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영상을 보고 말이죠. 막차 풍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출근길 차량이었어요.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네, 정말 믿기 어려운 영상입니다. 지난 11월 3일 오전 8시 40분 정말 지하철이 바쁠 시간이죠.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목격된 모습인데요. 제보자가 노원역에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데 수락산역에서 저 사람이 누워있는 저분이 탑승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냥 바로 바닥에 벌러덩 누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정거를 더 가서 이 제보자께서 지하철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영무원이 오셨고 세정거장 이제 지나서 시민들이랑 영무원이랑 이제 다 힘을 합쳐서 저렇게 지하철 밖으로 뺐는데 이 제보하신 분께서 좀 경각심을 갖자. 이 겨울에 진짜 저렇게 위험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마음으로 제보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저 정도 심각하게 그냥 지하철 안에서 누워있는 시민은 처음 보네요. 자, 저희 출근길에 저렇게 했으면 도대체 밤새 얼마나 마셨다는 건지. 자, 다음 이어가죠. 빨리 가려다가 대참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뒤에서 윙! 쾌속 질주하는 저 차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불박차와 쿵 저렇게 부딪혔어요. 자, 근데 야, 그냥 가면 어떡해? 어디가 임마? 자, 더 세게 밟아서 저렇게 멀어져 가는 차를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면서 쫓아가는데 아이고 차 놓쳤어. 아유 참. 자, 좌회전을 지금 하는데 저거 뭐야? 아까 그 차 아니야 이거? 왜 화단에 냅다 꽂혔어? 그 무리한 끼어들기 추돌 후 뺑소니 마지막 화단 끼어들기까지 이거 술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저게 지난 11월 5일 날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신 것처럼 이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 2차선에 주행을 했고요. 오른쪽에 저기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선인 거예요. 다른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니까 천천히 뒤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저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를 시도를 했던 건데 뭐 아무래도 수상쩍다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저꼴로 있었던 것이고요. 아. 근데요, 문제가 예. 저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아하. 그럼 저 차는 만약에 음주였다면 예. 어디서 어떻게 술을 드시다가 저 시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저렇게 사고를 내고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이 돼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유 참.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녹색불에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서 오는 덤프 주목해 주세요. 우회전을 하는데 좀 불안해. 인도를 팍 받들어. 기울어. 어려워졌죠. SUV 저거 어떻게? 와, 지금 옆차. 자, 보세요. 옆차 SUV의 조수석 쪽으로 그냥 꺼져. 아이고 세상에 덤프가 정말 SUV가 속절없이 조수석에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없었다고는 하는데 저게 지난 3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속도 줄이지 않고 보행자 신호도 무시하고 우회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꺾고 보니까 차량이 대기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걸 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피하려다가 결국 보행로 난간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다가 이 대기 중이던 차량 조수석을 덮쳤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 차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대형 화물차 운전할 때는 특히나 속도 줄이고 이 주변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CCTV가 다 봤어요입니다. 자, 경찰의 눈부신 활약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골목길을 배회 중인 남성. 아하, 뭘 찾는 걸까요? 자, 자전거에 꽂혔습니다. 끌어와서 냅다 승차를 하는데요. 자, 타보니까 또 못 타 또 저걸. 아이고, 비틀비틀. 결국 자전거를 끌고 가는 남성 타지는 못해도 견물생심. 일단 자기 차 트렁크에다 탑재를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다 보고 있어서 경찰이 차에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차 주변에서 뻗치기를 하는 경찰. 자, 그런데 저 역시 차에 왔어요. 야, 너 자전거 도둑이지?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렸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죠. 자, 트렁크를 열어볼까요? 있었습니다. 회수를 합니다. 검거 성공. 진짜 이 정도면 말이죠. 누가 논문 하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전거만 훔치는 걸까요?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둑만 유일하게 처벌이 낮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또 저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 사건 자체는 지난 10월 8일 날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통 자전거 절도는 이렇게 두시다가 자기가 타고 도망가잖아요. 저 경우는 60대 남성이 한 중학생이 잠깐 세우던 자전거를 끌고 가서 굳이 자기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무슨 일인지 또 다른 자전거를 찾았던 건지 자기 볼일을 봤던지 아무튼 주변을 배회하다가 잘 타지도 못해. 잘 타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검거가 된 거거든요. 혹시라도 진짜 이렇게 저렇게 자전거를 또 찾고 있었던 거라면 좀 뭐합니까? 중학생 지금 손주벌일 텐데. 아유 참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딸내미 걱정도 못하냐입니다. 역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금요일 방송 끝나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 초등학교 고학년 외손녀 앞에서 그 딸 부부의 경제적 사정 걱정을 했는데 이 딸이 엄마 애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한다라면서 화를 냈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요 바쁜 딸내 부부를 대신해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70km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데 그 병원으로 외손녀를 매달 데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남편이랑 같이 역시나 외손녀 데리고 병원에 오가다가요 딸이랑 사위 걱정된다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딸 부부는 결혼할 때 시가에서 마련해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이미 오래전에 팔고 신혼부부 대출 받아서 신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난처해졌는데 10년 넘게 그 신혼부부 대출 받은 것도 못 갚은 상태여서요. 부모인 사연자 부부한테 몇백을 좀 보태달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남편이랑 한참 했는데 그때는 초등학생 손녀가 가만히 있다가 집 가서 딸한테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그렇게 많아? 라면서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사연자한테 전화해서 애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않냐 따집니다. 사연자는 일단 아이 앞에서 앞으로 쓸데없는 말 안 할게 사과를 했다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연자는 딸 부부가 뭐 가전제품 고장났다 사달라 이런 요구할 때마다 수시로 목돈을 보태주곤 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면박까지 줘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입니다. 엄마, 진짜 애 앞에서 할 말 있까 못할 말이 있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요즘 애들이 얼마나 눈치가 백단인데 우리 자연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우리 집 가난해? 나 학원 못 가는데 내가 얼마나 진짜 빼는 줄 알아? 요즘 이런 것도 굳이 따지면 정서적 학대야. 진짜 별 얘기 다 하고 있어 진짜. 그리고 우리 집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거든. 동그라미. 예, 좋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엄마입니다. 어머, 이 지집애 말하는 것 좀 봐. 뭐? 정서적 학대? 그래, 내가 자연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한 건 미안한데, 야, 그건 그거고, 내가 그동안 너희 집에, 퍼준 게 얼만데, 이런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디 있다고, 아이고, 배은 망둥도 유분수지. 세상에 저런 걸 딸년이라고 키워서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야, 앞으로 자연이 병원, 니들이 데리고 가. 다시 한 번만 부탁해봐라, X. 아니, 교수님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일단 그럼 교수님 말씀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부터. 네. 물론 그 딸 입장에선 속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와서 엄마 우리 가난해? 그러면은 게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속상하죠. 근데 사실 이 속상함도 맞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똑같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70km를 이렇게 딸을 위해서 병원을 데려다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0km를 가는 동안 그러면은 두 분 어르신께서 입 딱 다물고 아니면 아름답고 맞아. 선한 이야기만 하고 가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 자식 걱정하다 보면 뒤에 들릴 수도 있고 이거 이제 각오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고마웠던 것도 많은데 다짜고짜 엄마 왜 그러냐고 막 명방만 주면 당연히 속상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초등학교 애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것 같은데 뭐 집안 사정 이야기는 이제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정을 담아서 하니까 그냥 살짝 들어도 뭐 트라우마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마지막에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데 왜 알아서 못 하시고 딸을 거기다 맡기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봐서 신혼부부 대출도 아직 감당이 어려운 걸 넘어서 어머니한테 아직까지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면 따님도 경제적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처럼 딸을 키우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저는 자식들도 집의 경제 사정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걱정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알고 그래 엄마 아빠가 더 할 거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란다. 하지만 너도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자 본인도 이 기자도 할 얘기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끝까지 좀 동그라미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걱정이 되신다고 해도 좀 서운하실 만한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아이는 모를 수 있을 때까지는 또 선배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모를 수 있을 때까지는 모르는 게 좋지 않나. 초등학교 5학년쯤이면 어리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하기엔 이 따님께서 받은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X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무슨 박지훈 변호사님이나 그랬다면 제가 O 아니면 X 중간은 없다 이랬을 텐데 교수님이 저러시니까 제가 뭐라고 강요를 못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이게 원래 3차 방정식인데 이 두 분은 전부 다 1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해서 평생 AS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0km를 가든 170km를 가든 사실 그걸 갖다가 자기들 둘이가 하도록 놔둬야지 부모가 이 세상에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이 부모가 야, 너 그동안에 해준 게 얼만데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안 해야 될 소리거든요. 자식에게 하는 투자는 그거는 회수를 갖다가 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거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서운한데 또 이 딸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양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서 잘해요. 그러면 당장 전세 자금 돈 달라고 하는 이거 얘기 안 해야죠. 예. 그러놓고 난 뒤에 우리가 애 앞에서 할 얘기 물론 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서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끔 부모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 관계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팽팽합니다. 일단 왕조연님, 어린아이 앞에선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애 눈치 보면서 크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하셨고요. 눈꽃님, 그런 거 알아야 한다고 한들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랑 다른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랑은 다르죠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온님, 이래서 애 봐주는 공은 없는 거다 하셨고요. 김은기님, 속상하지만 그게 친정엄마에게 따질 일은 아니죠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